여기 행렬의 규칙 찾는 거를 좀 해볼게. 이거 자네들 복소수 때 했던 것처럼 막 제승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3 이런 거 있을 때 막 제곱해보고 세제곱해보고 이러면서 막 1이나 막 마이너스 1 나올 때까지 찾아가지고 막 규칙성 찾고 그 문제 알지? 기억은 나지? 그거 행렬 버전입니다. 그거 규칙 찾는 거 행렬 버전이야. 여기서 나중에 이제 뭐 시험 기간 되면은 뭐 이런 정리도 내가 뭐 하나 알려주면서 뭐 여러 가지 각을 보여줄 건데, 일단 지금 당장 처음에는 연습하실 거는 그냥 정직하게 계산하는 걸로 연습을 하도록 하자. A의 10제곱을 구하래잖아. 구해봐. 자, 이게 A다. 그럼 A제곱은 저거 2번 곱하면 되지. 자, 곱셈 연습들 좀 잘 해왔지. 좀만 익숙해지면 그러니까 어려운 곱셈은 어렵다기보다 그냥 익숙해지면 아무렇지도 않은 계산이야. 자, 뭐야? 1 더하기 0이네. 그 다음 여기 두 번째가 2 더하기 2네. 이러면서 이제 규칙을 찾는 거야. 여기는 0 더하기 0. 그 다음 다시 0 더하기 1. 이게 제곱이네. 자, 세제곱도 와보자. 그럼 세제곱은 요게 A제곱이잖아. 그러니까 A제곱에다 A를 한 번만 더 곱해주는 그런 형태로 계산하면 편하게 계산할 수 있지. 즉 이게 A제곱인데 여기에다가 저 A를 한 번 더 곱해주시. 자, 한 두세 번 정도 하면 규칙이 보일 거야. 1 더하기 0. 그 다음 2 더하기 4. 그 다음 0 더하기 0. 그 다음 0 더하기 1. 야, 벌써 나오지 않냐? 여기 지금 A의 1제곱일 때 지금 보면은 여기만 바뀌잖아. 2제곱이니까 4가 됐고 요 자리가 3제곱이니까 6이 됐네. 그럼 4제곱이면 8이겠네. 이런 식으로 추정할 수 있겠지. 맞지? 따라서 10제곱은 뭐겠냐? 여기는 뭐 계속 안 변하는 거 확인했고 여기 몇이겠냐? 20. 됐지? 그리고 우리 복소수 할 때처럼 규칙 찾는 겁니다. 당연히 규칙 찾기 하실 때는 계산이 틀렸다가 아주 치명적이니까 계산 틀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자, 얘도 해보자. 이게 A1제곱이야. 자, A제곱 두 번 곱해 봅시다. 2 빵빵 3. 다시 2 빵빵 3. 자, 몇이냐? 4 더하기 0. 그 다음 0 더하기 0. 다시 0 더하기 0. 뭐야? 0 더하기 9. 벌써 감이 오는데? 그래도 안전하게 한 번 정도는 더 확인해봐. 세제곱 값이다. 4 빵빵 9가 제곱이니까 여기에다가 한 번 더 곱해주면 되겠네. 자, 이제 딱 하자. 자, 그럼 8, 0. 그 다음 해보시면 여기 0, 여기 0, 여기 27 뭐 이렇게 나올 거야. 이것도 규칙 보여? 규칙 보이지? 뭘로 봐야 돼? 지금 같은 경우는 4, 9, 8, 27을 그렇게 보지 말고 2의 제곱, 3의 제곱 이렇게 봐야 훨씬 더 편안하게 규칙을 볼 수가 있겠지. 얘가 2의 세제곱, 얘가 3의 세제곱이네. 벌써 규칙 나왔지? 1제곱일 땐 그냥 2, 3인데 2제곱이니까 여기가 제곱됐고 3제곱이니까 세제곱 된 걸로 봐서 A의 10제곱은 이거 뭐 굳이 2의 10제곱 뭐 계산을 하면 하겠지만 3의 10제곱 같은 건 계산 안 해도 돼. 이대로 냅두면 됩니다. 됐냐? 그 다음 3번 해볼게. 요거도 보자. 자, 여기다 쓰자. A제곱은 저걸 두 번 곱할 거야.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1이랑 다시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1 곱합시다. 자, 1 더하기 1이야. 2. 그 다음 마이너스 1 더하기 마이너스 1이지. 다시 마이너스 1 더하기 마이너스 1. 다시 1 더하기 1. 됐냐? 그 다음 A 세제곱 가봅시다. 자, A 세제곱은 그럼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2가 될 거고 이거를 이제 1, 마일, 마일, 1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 2, 2, 4 다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다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다시 2, 2, 4 규칙 나왔지? 근데 이런 건 이렇게 써주는 게 더 좋겠죠. 그냥 차라리 2를 실수배로 밖에다 빼버리고
이렇게 보는 게 더 낫겠지. 자, 그럼 요 4도 이제 2의 제곱이라고 본다면 규칙성이 이게 그래도 번호가 하나씩 밀려있기 때문에 조심해. A 제곱 구했더니 여기가 1제곱이고 A 세제곱 구했더니 여기가 제곱이야. 따라서 A의 10제곱은 2의 9제곱 곱하기 1 마일 1이라고 쓰시면 되겠네. 되냐? 야, 그리고 이거 저기 빠른 답지 있잖아, 자네들. 빠른 답지 보면 빠른 답지에 이게 안 써있더라. 빠른 답지에 혹시 오해할까봐 빠른 답지 우리 조그만 거 있잖아. 거기에 답이 이게 없이 요거만 나와 있는데 당연히 이거랑 같이. 됐지? 됐지? 오케이. 그런 식으로 여기는 이제 규칙 찾는 연습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곱하기 연습도 점점 이제 손에 익는 거지 뭐. 자, 이거도 A가 1, 5, 0, 1이야. 그럼 해봅시다. A 제곱은 1, 5, 0, 1을 2번 곱하면 되고, 그래서 곱하기를 해보면 1 더하기 0, 다시 5 더하기 5, 다시 0 더하기 0, 다시 0 더하기 1. 됐니? 이런 식으로. 자, 이제 나 계산 안 할게. 또 해보시면 세제곱이 이렇게 나오는 거 확인이 될 거고, 그러면 또 규칙이 끝났지. 그러면 이건 반대로 100대는 n값 찾으라네. 몇이야? 5로 나누면 되죠? 20이겠네. 됐니? 됐지? 됐지? 여기 지수에 따라 이렇게 3 곱하기 5 해가지고 15 나오고 이런 규칙이잖아. 아마 A 4제곱 구하면 1, 0, 0, 20일 거고. 이게 이제 한 이렇게 2번 해가지고 잠깐 헷갈려. 그럼 뭐 한 번 더 해서 확인하시면 되니까. 됐냐? 규칙 찾기 복소수 때 했던 것처럼 요거도 마찬가지야. 요거부터 하나씩 제곱해보면서 찾아보십시오.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A가 나와 있잖아. 몇 번 제곱해서 이 단위 행렬에서의 1이네를 찾으라는 얘기지. 찾자. 아이고. 찾읍시다. A 제곱 해가지고 계산해서 잘 찾아. 이번엔 뭔가 좀, 저 숫자가 좀 이렇게 지저분하게 생겼는데, 분명 2가 된대잖아. 믿음을 가지고. 계산만 틀리지 않게. 말게는 뭔 소리야. 잘 계산해. 9 마이너스 7가 2. 그 다음 21 마이너스 14. 21 빼기 14 하면 몇이냐? 7인가? 그 다음 마이너스 3 플러스 2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7 플러스 4니까 마이너스 3. 아직 모르겠어. 하나 더. A 세제곱까지 갑시다. A 세제곱이면 여기다가 A 한 번 더 줘. 2, 7, 마 1, 마 3에 다시 A를 한 번 더 추가. 그래서 또 곱해주자. 몇이야? 6, 마이너스 7, 마이너스 1. 그 다음 14, 마이너스 14. 나왔나? 0. 다시 마이너스 3 플러스 3. 0. 그 다음 마이너스 7 플러스 6. 야, 나왔네. 뭐가 나온 거야? 그러니까 약간 자네들 Z 할 때 세제곱해서 예를 들어 마이너스 1이 나온 복소수에서 이 상황이라 보면 되지. 그럼 이거는 이제 바로 점프 뛰어서 6제곱이 1인 거잖아. 복소수 할 때. 그리고 4제곱이 양변에 Z 곱해보면 얘네가 마이너스 Z. 5제곱이 마이너스 Z 제곱.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그 상황이야 지금. 얘가 지금 마일 0, 0 마일이지. 그럼 이거는 지금 마이너스 단위 행렬이 나온 거란 말이야. 맞지? 자, 이제 계산은 끝났네. 자, A는 A대로 쓰면 되고 A제곱도 그냥 갖다 쓰면 되는데 세제곱이 마이너스 2가 나왔기 때문에 보나마나 6제곱이 2일 거야. 그치? 그 다음에 4제곱은 또 이제 그 복소수 때랑 마찬가지로 요런 규칙성을 갖는 애가 되겠네. 됐지? 따라서 일단 1번 자연수 n의 최소값 단위 행렬이 나오기 시작하는 n의 최소값은 6이 될 것이고 그 다음 그럼 이제 얘는 몇 바퀴가 반복되는 야야야 주면 돼. 몇 바퀴가 반복되는 애야? 6바퀴 도는 애지 그지?
그럼 저기 A50은 복소수 때 한 것처럼 A50은 6으로 나눠주면 되잖아. 6, 8, 48이니까 나머지가 2네. 그럼 A50은 A제곱과 같은 것이고 A제곱은 아까 우리가 여기다가 잘 계산해 놓은 상태니까 요거 지금 성분의 총합을 다 더하란 얘기가 되겠네요. 됐지? 3번 A9제곱 있네. 야, 그럼 A9제곱은 지금 뭐랑 똑같아? 야, 이거 A9제곱은 여기서 가도 되겠다. 1, 2, 3, 4, 5, 6, 7, 8, 9 얘랑 똑같겠네. A9제곱은 A3제곱과 같을 것이고 즉 마이너스 단위 행렬이네. 그럼 따라서 저 3번에 있는 저식을 완성시켜보면 마이너스 단위 행렬 곱하기 XY가 마이너스 2, 3이다 라고 알려준 거고 요 단위 행렬은 행렬에서 1 같은 애라 요 단위 행렬은 행렬에서 1 같은 애라 그랬어. 즉 이거는 지금 결국 이렇게 될 것이고 이 마이너스 들어가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가 마이너스 2, 3이다 라는 결과가 되니까 X 값은 2가 될 거고 Y 값은 마이너스 3이 되겠네. 됐냐? 됐지? 단위 행렬은 항상 1 같은 역할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그래도 혹시 미심쩍으면 그래도 아니 뭐 처음이니까 연습하는 거니까 얘가 정말로 그렇게 되나 싶으면 단위 행렬 이건 외워줘야 되는 거지. 1빵빵1 2차 정사각 행렬로 만들어줘야지 곱셈이 가능하니까 이렇게 해서 직접 곱해봐서 한 번 정도는 직접 곱해서 확인해봐도 되지. 보면 당연히 그대로 나와. 0y 당연히 그대로 나와. 됐지? 자, 요것도 869번도 지금 방금 전에 지금 푼 이 문제랑 똑같은 패턴을 가질 테니 저거 다 침착하게 A제곱 잘 곱해보시고 좀 다른 패턴이 오히려 이거니까 얘를 보자. 자, 또 가자. A 나와 있잖아. 분명 뭔가 언젠가는 단위 행렬이 나온다 그랬으니 믿음을 가지고 단지 계산만 안 틀리게 최대한 신경 집중 잘 써가지고 계산해 줍시다. 자, 4 빼기 3 1 다시 6 마이너스 3 3 값이 아직 안 나왔네. 마이너스 2 1 다시 마이너스 3 1 이게 A제곱이네. 됐지? 한 번 더. 자, 이러면 이제 1, 3, 막 1, 막 2지. 여기에다가 다시 자기 자신 A를 한 번 더 곱해줍시다. 자, 그럼 마이너스 2, 3, 1. 마이너스 3, 플러스 3. 야, 나온 것 같은데? 플러스 2, 마이너스 2. 나왔네. 플러스 3, 마이너스 2. 나왔네. 얘는 세제곱하니까 2네. 됐냐? 단위 행렬 2가 벌써 나왔지. 따라서 1번 정답은 3이고요. 그 다음 A의 11제곱은 그러니까 얘가 지금 이 행렬이 세제곱이 2이기 때문에 4제곱부터 다시 A로 돌아오는 거 맞지? 양변에 A 곱했다 치면 즉 3바퀴 도는 애잖아. 11이면 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2네. A제곱과 같으니까 요거겠네. 요거 성분의 합을 구하시면 되겠네. 됐지? 그 다음 A 100제곱은 이거 3으로 나누면 A 1제곱이랑 같은 거지, 그치? 따라서 저거는 진짜로 계산해야 되겠네. 요 3번은 저거 A 100제곱이 그냥 A랑 같기 때문에 진짜로 A 집어넣고 진짜로 써서 진짜로 계산해야지. 이게 1, 2다. 계산 가자. 이렇게 잘라주고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y 그 다음 x 더하기 y 이것이 1, 2다. 따라서 얘가 1, 얘가 2다. 이거 연립방정식 자네들이 잘 풀어주시면 x값, y값 나오지요. 됐지? 자, 870번도 해볼게요. 870번은 또 우리 행렬 처음에 했었던 성분 찾기가 또 살짝 꼽살이 껴있네. 잘 해보자. 행렬 처음에 했었던 여기 성분 찾기 이거 문제 풀 때 내가 주의사항 얘 정의가 A로 잘 돼 있는지 확인해. A 그냥 대문자 A를 갖다가 평범하게 정의한 거 맞지.
그 다음 여기를 보면 2행 2열이니까 2차 정사각 행렬인 거 확인. 자, A 구해줍시다. 야, 그래도 이제 보조선 안 긋고 해도 되겠지? 1행 1열. I에 1, J에 1 집어넣으면 0. 1행 2열. I에 1, J에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그 다음 2행 1열. I에 2, J에 1 집어넣으면 1. 2행 2열은 0.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주어졌네. 됐지? 자, 그럼 갑시다. A제곱 찾아봐야지. A제곱은 그럼 0, 마일 1, 0 곱하기 0, 마일 1, 0이니까 딱딱 나눠주면 0, 마이너스 1. 0, 0. 0, 0. 뭐야? 마이너스 1, 0. 벌써 나왔네. 마이너스 단위 행렬. 자, 아까 A는 A고 A 제곱이 지금 마이너스 단위 행렬이 나왔으니까 A 세제곱은 마이너스 A일 거고 A 4제곱이 다시 단위 행렬로 돌아오면서 A 5제곱부터 A로 돌아가는 4바퀴짜리 애겠네. 됐냐? 따라서 일단 요 최소값은 4가 될 것이고 아래 거는 이거 이제 복소수에서 했잖아. 항상 이런 건 꼭 더하라고 시키지 저렇게. 자, 그럼 더하는 건 언제나 해봐서 알겠지만 이렇게 반복되는 한 주기라 그래. 이 한 주기를 다 더해보면 되겠지. A는 A로 둔다면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야. 다 더하면 영행열. 됐지? 4개씩 더하니까 0이네. 자, 그럼 저건 여기 보지 마라. 한 개수를 봐야 돼. 막 앞에 막 2 하나 이런 거 더해져 있을 때 특히 조심해야 돼. 항상 지금 우리는 4개 더하면 0인 걸 이용할 거니까 항이 몇 개인지를 봐야 돼. 지금은 뭐 2026개 맞지? 자, 2026개를 저렇게 4묶음씩 묶어내면 몇이야? 이렇게 합이 0행렬 되는 게 506개가 있고 그 다음에 2개가 추가로 남는 거니까 첫 번째 놈과 두 번째 놈 요거 2개 남나 보네. 됐나? 따라서 저 계산은 A-2가 될 거고 지금은 성분도 구해야 되니까 A 알잖아. 직접 이제 계산을 해야지. A 마이너스 단위행렬. 단위행렬은 1빵빵 1. 요거 이제 직접 계산해서 구하시면 되겠네. 몇이야? 0 마이너스 1. 다시 마이너스 1 빼기 0. 다시 1 빼기 0. 다시 0 빼기 1. 됐죠? 자, 다음 장. 여기 봐봐. 여기에서도 이제 좀 낯선 계산들, 낯설다고 해야 되나? 적응할 필요가 있어. 봐봐.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항식에서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항식에서 예를 들어 봐라. x 더하기 y가 3이래. 예를 든 거야. 예를 들어 우리가 이 상태에서 양변 이런 거 많이 하잖아. 양변에 만약에 곱하기 뭐 a 뭐 이런 걸 만약에 곱한다고 치자. 그럼 그냥 이렇게 쓱쓱쓱 곱해주면 되지. 맞아? 그지? 막 AX냐 아니면은 X 곱하기 A 아니면 Y 곱하기 A 막 이런 거 따져 안 따져? A 곱하기 X나 X 곱하기 A나 똑같기 때문에 보통 일반적인 우리가 평소에 다루던 이런 교환법칙 되는 세상에선 양변에 곱하는 거 그냥 곱하면 돼. 네 맘대로. 그래서 보통 알파벳 순으로 정렬하잖아. 맞아? 행렬에서는 절대로 안 된다. 즉 행렬에서는 예를 들면 여기 A 더하기 B가 단위 행렬이다 라고 나와 있잖아. 여기에서 우리가 만약에 양변에 뭐 예를 들어 A를 곱하고 싶다고 치자. 그럼 그것까지 정해야 돼. 왼쪽에다가 곱할 건지 오른쪽에다 곱할 건지까지 다 정해야 돼. 뭔 소리냐? 왼쪽에다 곱한다는 얘기는 지금 요 좌변에 왼쪽에다가 얘도 왼쪽에다가 이렇게 곱하겠다는 얘기야. 됐냐? 그렇게 되면 결과가 달라. 자, 봐라. 왼쪽에다 A를 곱하면 자 이거 이제 이렇게 분배해 봅시다. 그럼 A 제곱
더하기 AB 이렇게 되잖아. 여기야 뭐 단위 행렬이랑 곱하니까 A지 뭐. 그런데 이걸 만약에 우측에다 곱하게 되면 다르지. 이걸 만약에 우측에다가 내가 A를 곱하겠다. 그 말은 여기가 아니라 처음에 있었던 식에 여기 오른쪽에다 A를 곱하겠다는 얘기야. 그렇게 되면 이 경우에는 결과가 어떻게 돼? A가 여기서 들어가기 때문에 얘야 뭐 A 똑같으니까 이거야 뭐 상관없는데 여기가 다르잖아. 여기가 BA라고 쓰여지잖아. 행렬에서 AB랑 BA 다른 거 알지? 여기야 뭐 똑같고. 따라서 행렬에서는 등식의 성질을 우리가 양변에 뭘 곱하거나 하실 때 좌변, 우변까지 왼쪽에다 곱할지 오른쪽에 곱할지 이것까지 생각하면서 곱해주셔야 돼요. 됐냐? 됐지? 그래서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 두 식을 가지고 뭘 어떻게 하고 싶을 때 조작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지금 보여준 양변의 뭐 곱하기야. 지금은 여기 있는 힌트가 A, B에 대한 힌트가 있으니까 이렇게 만들어봤자 이걸 가지고 저걸 못 쓰지. 이건 못 쓰지. 따라서 지금은 위에 이걸로 만드는 게 나았어. 즉, 자, 리셋하고 처음부터 다시 해볼게. 그러니까 행렬에서는 이런 거를 잘 생각해야 돼. 두 식을 갖다 조작을 할 거야. 처음에 식이 지금 A 더하기 B는 2라는 식이 있었고 내가 이걸 가지고 요 모양을 내가 여기서 만들고 싶다라고 했을 때 잘 보면서 B가 뭐 얘 네가 어딜 노려보냐에 따라 달라. 만약에 내가 여기 이 식을 AB라는 식을 만들고 싶다고 쳐. 그때 너의 시선이 만약에 여기가 있다면 왼쪽에 A를 붙여야 되지. 그래서 그걸 생각해서 좌측에다가 A를 곱해야 되겠군.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왼쪽에다가 A를 붙여주는 계산을 해야 되고. 됐냐? 됐지? 그 다음 만약에 내가 이걸 가지고 얘를 가지고 이걸 만들고 싶은데 너의 시선이 만약에 여기가 있어. 이러면 오른쪽에 B를 곱하는 선택도 할 수 있어. 오른쪽에 B를 곱해도 A, B 만들 수 있잖아. 맞지? 방식이 다양하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는 거야. 됐냐? 됐지? 자, 그래서 예를 들어 자 하나씩 다시 해볼게. 내가 만약에 첫 번째 아까 처음에 얘기한 대로 여기를 보면서 좌측에다가 A를 곱했다면 그러면 요 식은 이제 이런 결과가 되겠죠. 여기는 물론 단위 행렬이라 뭐 왼쪽에 곱하던 오른쪽에 곱하던 A고 그럼 그 다음 저기 위에 주어진 힌트에 의해서 얘가 2가 되기 때문에 이 식은 다음과 같이 정리되겠네. 자, 이거 많이 보던 거 아니냐? 이거 많이 보던 거 아니냐? 자, 잘 안 보여? A 넘겨볼게. 이거는 이제 여태까지 저기 방정식 쪽 하면서 얼마나 눈에 익었는데 저 알아봐? A로 돼 있어서 못 알아볼 수도 있겠군. 이러면 알아보냐? 몇 명이나 되지? 이러면 알아보냐? 알아보는 사람도 있고 저게 뭐지 싶은 사람도 있고 이게 곱셈 공식이잖아. 양변에 x 플러스 1을 곱하기를 해주면 여긴 어차피 0이고 그럼 요게 곱셈 공식으로 x 복소수에서도 많이 했지. 요거 z로 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x 세제곱은 마이너스 1 찾은 거야. 맞지? 쟤도 그래. 선생님 행렬에선 곱셈 공식 쓰면 안 된다며요. 단위 행렬이라 괜찮아. 단위 행렬은 교환되잖아. 누구랑도. 그지? 그래서 얘는 지금 곱셈 공식을 쓸 수가 있고 따라서 양변에 a 플러스 단위 행렬을 곱해주게 되면 얘는 곱셈 공식 쓸 수 있어. 단위 행렬과 함께이기 때문에. 교환 법칙이 되거든. 따라서 얘는 a 세제곱 더하기 2가 참고로 이건데 이 단위 행렬은 1 같은 역할이라 3번 곱해봤자 그대로입니다. 따라서 a 세제곱은 마이너스 2다. 이런 힌트도 얻을 수가 있는 거야. 당연히 이 식은 다양하게 쓸 수 있지. 그냥 차수 낮추기 용으로 그냥 여기서 단위 행렬만 넘겨가지고 이렇게도 사용할 수 있고 이거는 이제 우리가 복소수 때부터 많이 다루던 애다. 이렇게도 쓸 수 있고 이렇게도 쓸 수 있고 문제에서 물어본 거에 따라 다르겠지 뭐. 됐냐?
따라서 지금 여기 A제곱 1차로 내리는 거 했고 2번 같은 경우는 아마 답이 나오겠네. 자, 이건 A만 한 거잖아. 그럼 B도 해야지. B를 해보고 싶다면 이제 여기에서 아까 반대로 다시 이제 여길 쳐다보면서 두 번째로 우측에다가 B를 곱해주는 계산을 해볼게. 그럼 오른쪽에 B를 곱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식이 완성이 되겠지. 자, 그럼 얘가 단위행렬이 되니까 B제곱 더하기 단위행렬은 B다 그러면서 야, 그냥 문자만 바뀌었지. 저 A로 했을 때랑 똑같은 식 나왔지. 그럼 이거 뭐 해봐서 알겠지만 당연히 B도 결과가 동일하게 나오겠지. 얘도 이거일 거고 B도 동일한 결과가 나올 거야. 괜히 계산 2번 할 필요 없지. 됐냐? 준비 끝. 이제 풀면 되겠네. 자, 1번 A제곱 더하기 B제곱 8에 이거랑 어디 갔어? 얘네 둘로 대입해 줍시다. 그럼 A-2 더하기 B-2가 되겠고. 자, 그럼 이것은 A 더하기 B-2 단위 행렬이 되고 A 더하기 B는 2라고 위에서 알려줬으니까 최종 결과는 -2가 되겠네. 자, 그 다음 2번. 이거는 뭐 이미 계산해놨지. 세제곱하면 -2인 거 이미 계산 다 해놨지. 따라서 정답은 -2가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그 규칙성 찾아야 되는 거잖아. 둘 다 세제곱이 2이기 때문에 6제곱이 단위행렬인 거 나오지. 다시 세제곱이 마이너스 단위행렬이기 때문에 6제곱이 2일 거야. 즉 6바퀴, 6바퀴를 도는 애일 겁니다. 따라서 100을 6으로 나누면 몇이야? 나머지 몇이야? 4네. 따라서 얘는 지금 A 4제곱, B도 마찬가지겠죠. 이거랑 같을 거고. 자, 그럼 4제곱은 뭐랑 같아? 이거 다음 놈이잖아. 이거 다음 놈이면 양변에 A 곱해주면 -A지. 따라서 이거는 다시 한 번 더 내려주면 이렇게 될 거고, 이것은 마이너스를 묶어주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저기 2잖아. 얘 최종 정답은 -2가 되겠네. 첫 번째 방법. 됐냐? 그래서 이런 계산 연습도 이제 행렬에서 좀 미리 좀 적응해 보는 게 좋아. 곱할 때 막 왼쪽, 오른쪽 신경 안 썼잖아. 다항식 곱할 때는. 여긴 신경을 써야 돼. 그리고 당연히 지금은 우리가 평소에 하던 것처럼 이런 식의 풀이를 하셔도 됩니다. 야, 우리 연립하듯이 대입법 써도 돼. 여기서 A 넘겨가지고 이거 B 대신에 여기에 대입해도 돼. 그래도 돼. 대신 저건 좌우 잘 지켜야 돼. A 해놓고 괄호 열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따라서 이러면 -A제곱 플러스 A는 2. 형태는 약간 다르지만 이게 결국 한쪽으로 넘겨서 정리해보면 방금 찾은 것과 똑같은 결론 나지. 됐냐? 너희들 눈엔 이게 더 쉬워 보일지 모르겠어. 근데 쉽다기보단 이게 더 익숙한 거지. 아까 양변에 그 곱하는 행위를 좀 많이 연습을 해봤으면 좋겠네. 됐냐? 됐죠? 됐죠? 그 다음, 야, 혹시 지난 시간에 내가 이거 설명한 거 안 까먹었어? 기억하고 있어? 문제에서 교환법칙이 성립한다라는 말을 좀 돌려 말하는 경우를 내가 아마 자네들은 아마 2가지만 알려줬을 텐데. 2가지 알려줬을 거야. 첫 번째가 곱셈 공식. 갑자기 안 되던 곱셈 공식이 된다라고 써 있으면 교환법칙 된다는 소리. 맞아. 2번이 뭐였어? 기억나? 한 행렬을 다른 상대방 행렬로만 몇 차식이든 상관없어. 이거 그냥 상수를 대충 표시하고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한 행렬이 상대방 행렬로만 표현이 가능해도 교환법칙 된다 그랬거든. 따라서 실은 이거 기억하고 있으면 1번과 2번은 순식간에 풀 수 있어. 왜냐면 지금 얘가 그렇거든. 요게 지금 예를 들어 A를 넘겨보면 B라는 행렬을 A로만 표현이 가능하게 되는 거지. 이렇게 되면 증명이 뭐였지? 양변에 A를 곱한 식이나 다시 왼쪽에 A를 곱한 식이나 다시 오른쪽에 A를 곱한 식이나
이 우변이 똑같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같아지는 원리라 그랬거든. 따라서 그게 된다면 잠깐 이걸 본 순간 이거 지금 교환 법칙이 되는 거야. 교환 법칙이 되면 곱셈 공식 써도 되거든. 교환 법칙이 된다고? 그럼 곱셈 공식 가능이지. 집어넣으면 2제곱 마이너스 2. 근데 2제곱은 결국은 2고 마이너스 2. 됐냐? 얘도 교환 법칙 되는 게 확인됐으면 곱셈 공식도 쓸 수는 있어. 근데 이제 이런 건 당연히 메인 기술로 메인으로 사용하시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그냥 때에 따라서 가끔씩 편할 때가 있는 거니까 그냥 약간 부가적인 느낌으로 연습을 하시고 아까 처음에 보여준 건 무조건 그런 계산은 할 줄 알아야 돼. 왜냐면 어차피 이거 구하려면 아까 그 계산 해야 돼. 왜냐면 이 100제곱은 곱셈 공식으로 못 구하잖아. 그래서 아까 처음에 했던 계산을 해야 돼요. 됐냐? 871번 똑같은 형태니까 해보시고 872번 해볼게.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그래. 얘가 이제 무슨 아까처럼 무슨 교환 법칙 그게 아니라 그냥 아예 대놓고 지금 지시사항이 B제곱을 이렇게 나타내라. 즉 B제곱은 한 다음에 여기에다가 A에 대한 식으로 표현해라 라고 이렇게 지시사항이 딱 콕 집어서 나와 있지. 그럼 이제 자네들이 아까 했던 것처럼 이 두 식 가지고 대입도 해보고 왼쪽에 A 오른쪽에 B 막 이런 거 곱해보면서 맞춰 나가야 되거든. 맞출 수 있겠어? 이런 게 경험이 필요하니까. 자, 그러니까 지금 목적은 B제곱을 어디서든 어떻게든 만들어야 돼. 그리고 우리의 손에는 A제곱 더하기 A는 2라는 식이 하나 쥐어져 있고 그 다음 A가 왼쪽에 B가 오른쪽에 붙은 게 이렇게 된다는 거 알고 있어. 그러니까 얘를 이제 여기서 아까처럼 만들어 봐야지. 뭐 할까? 어느 쪽에 왼쪽 또는 오른쪽에 뭘 곱할까? 이걸 이용하려면 여기에다 B, 여기 옆에다가 B 붙여줘야 이거 써먹을 수 있잖아. 그지? 따라서 지금 딱 이런 식으로 딱 주어진 힌트랑 보면서 우측에 B를 곱해볼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하는 연습을 좀 하셔야 된다고. 그치? 오른쪽에 B를 한번 싹 곱해보자. 그럼 A제곱 B 더하기 AB는 요건 이제 B가 되겠지. 이러면서 얘를 써먹을 수가 있네. 야, 요 A제곱은 참고로 이렇게 생각해주면 좋지. 그래서 지금 총 2개 바꿔먹을 수 있다. 맞지? 그지? 자, 그럼 여기 있는 A, B를 2로 바꾸면 2 곱하기 A이기 때문에 2A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얘는 그냥 2가 될 거고 B. 자, B에 대한 식을 얻었어. 자, 그 다음 두 번째 주의사항. 행렬에서 양변 제곱해야지. 이거 함부로 하면 안 돼. 됐지? 교환 법칙이 안 되기 때문에 양변 제곱 이런 것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즉, 이 상태에서 우리의 목표가 B 제곱이잖아. 만들고 싶으면 또 양변에 B를 이렇게 해주셔야 돼. 양변 제곱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어. 그냥 하지 마. 그 계산 자체를. 따라서 지금은 여기 B가 있고 여전히 여기 A 살아있거든. 이게 계속 요 AB 모양도 이용해 먹어야 되니까 이번에도 여전히 우측에다가 B를 곱해주도록 합시다. 그래야 여기 오른쪽에 B가 붙으면서 바꿔먹을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치? 따라서 오른쪽에 B를 곱하면 2AB가 될 거고 여기는 2B가 될 거고 그리고 여기가 우리가 노린 대로 B제곱 만들었다. 자, 그럼 이제 요 AB는 2이기 때문에 자식을 좀 B제곱을 이렇게 해가지고 보기 좋게 써줍시다. 요게 2B고 요게 그럼 4E가 되겠네. 거의 다 왔어. 그러나 B제곱을 A로 표현하래 문제에서. 이거 B 좀 어떻게 안 되냐? 지금까지 풀어온 걸 돌아보면 어떻게 되지? 여기 B를 이걸로 바꾸면 되겠네. 맞아? 따라서 끝. 이에 B 자리에 저기 A로 되어 있던 아까 우리가 직접 구했던 식을 대입하게 되면 드디어 문제에서 시킨 대로 끝. 됐지?
행렬에서 이런 식의 뭐 그냥 양변에 뭐 곱하기 그거야 뭐 다항식에서 밥 먹듯이 한 거고, 근데 막 오른쪽에 곱하는지 왼쪽에 곱하는지 이걸 생각하면서 곱하는 연습을 좀 해볼 필요가 있어. 됐지? 됐죠? 하여간 자 이것도 해봅시다. 이것도 이제 복소수에서 많이 보던 거지. 규칙성이 좀 있잖아, 그렇지? 규칙성을 좀 찾아줘야 돼. 따라서 이 두 식을 좀 배합해서 아까처럼 뭘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다항식에서 즐겨 하던 대입하는 계산도 당연히 가능해. 근데 이왕이면 잘 안 해본 계산을 많이 하는 게 연습에 도움이 되겠지, 그치? 즉 여기 식에서 A, B 만들어줄 생각을 하면서 B를 좀 꼬라보면서 좌측에 A 곱해볼게. 됐지? 뭐 이것만이 아니야. 만약에 여기서 A에 좀 더 집중을 했다면 우측에 B를 곱하는 선택지도 있어. 둘이 동시에 해볼게. 그냥 그때그때 식이 달라. 만약에 좌측에 A를 곱하게 되면 식이 A제곱 더하기 AB는 마이너스 A 이렇게 나올 거고, 우측에 B를 곱하게 되면 AB 플러스 B제곱은 마이너스 B 나올 거야. 그래서 이 상태로 여기 AB를 이제 단위행렬로 교체를 해주면서 A도 넘겨줄게. 이러면 A제곱 더하기 A 더하기 2는 영행렬 이렇게 나올 거고, 얘 같은 경우도 이거를 단위행렬로 고치면서 B를 넘겨주면, 그러니까 A가 뒤지느냐 B가 뒤지느냐 그 정도의 차이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네가 잘 보면서 그때그때 맞게 행동해야 되고, 지금은 그리고 똑같이 생겨서 이제부터는 그냥 한 놈만 계산해서 똑같이 적용하면 되지. 그리고 이거는 알아보냐? 이건 알아보냐? 얘도 곱셈 공식 쓸 수, 다 X 버전으로 이거잖아. 지금 이거 나온 거잖아. 따라서 양변에 X-1을 곱해서 X 세제곱 마이너스 1, X 세제곱이 1이다까지 올라갈 수 있는 애네. 행렬 버전이니까. 요 2가 단위 행렬이 행렬에서 1 같은 역할이라는 거 좀 제발 잘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합시다. 따라서 얘도 그럼 A 세제곱이 2가 되겠고, 뭐 아래 것도 마찬가지겠죠. B 세제곱이 2가 되겠네. 그러면 이제 세 바퀴 도는 거니까 A 4제곱부터는 다시 A로 돌아오는 놈 맞지? B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주기가, 반복 주기가 이렇게 되겠네. 세 바퀴씩 돌겠네. 자, 그러면 보통 해봤잖아. 반복 주기가 세 바퀴인 걸 알아냈으면 우리가 뭐해? 세 개씩 더해보잖아. 자, 그러니까 이제 이거 더하기, 요거를 딱 먼저 계산을 해봅시다. 어차피 그 다음에 나올 얘네들은 요거 결국 다시 A고 다시 B잖아. 돌아오는 거 맞잖아. 요거만 잘 계산하면 되겠네. 뭐 얘는 계산할 게 아니라 앞에서 알려준 대로 마이너스 2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아까도 말했지만 한 행렬을 상대방 행렬로 고칠 수 있는 형태라 지금 이 문제도 교환 법칙이 가능이라 곱셈 공식 쓰셔도 됩니다. 지금 이 문제에 곱셈 공식 써도 되지. 마이너스 2AB 곱셈 공식 써도 됨. 이러면 마이너스 단위 행렬이 들어가지만 제곱이라서 그냥 2 단위 행렬이 될 거고, 뒤에 건 마이너스 2이니까 계산은 마이너스 2가 되겠네. 마이너스 2. 자, 이렇게 교환 법칙이랑 곱셈 공식을 사용하지 않을 거면 이 두 식을 이용해야지. 즉, 이 식을 갖다 A랑 E랑 넘겨보면, 자, 다시. A랑 E랑 그러니까 다양하게 다 알고 계세요. A 제곱으로 정리해보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지. 마찬가지로 B 제곱도 정리해보면 마이너스 B 마이너스 2기 때문에 두 식을 더한 게 지금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이란 말이야. 이런 식으로 차수를 낮추는 계산, 우리 2차 방정식 때 많이 하던 차수 낮추는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네. 마이너스 A 더하기 B에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얘가 마이너스 2라서 플러스 2 마이너스 2니까 계산 결과는 동일하게 나오지. 됐지? 그럼 마음대로 교환법칙 되는 거 알고 곱셈 공식 써도 되고, 그 다음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도 곱셈 공식 써도 되지만 그거보다 이게 더 편하지. 그냥 이거 두 개 더한 거잖아. 얘는 2네. 그럼 마 2 뭐야? 0이네.
됐지? 3개씩 더해서 0이다. 그럼 이제 몇 개야? 이걸 1개라고 봐요. 2개, 3개, 이러면 100개네. 딱 100개네. 100을 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1. 나머지가 1이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돌다가 마지막에 나머지가 1이니까 요거 하나만 띡 하고 남나 보네. 마지막 순간에. 따라서 정답은 마이너스 2인가 보네. 자, 행렬의 곱셈이 정의될 조건. 그치? 그거 말하는 거지. 뭐, 예를 들어, 2 곱하기 3행렬이 있어. A라는 행렬이 2 곱하기 3행렬이야. B라는 행렬과 곱했을 때, 곱셈이 가능하려면, 여기랑 여기에 자리가 같아야 된다 그랬지? 즉, A 곱하기 B가 정의되려면, 여기에 A는 분명히 3행행렬이어야 하고. 그 다음, 여기가 뭐, 예를 들어, 뭐, 1로 끝났다 그랬을 때, 이 곱셈은 계산 결과가 어떻게 나온다? 요거랑 요게 그대로 앞뒤에 붙어서 2 곱하기 1행렬이라는 결론이 나는 그런 구조라 그랬어, 곱셈이. 그거에 대한 얘기겠네. 즉, 저걸 기억하면서 당황하지 말고 차근히 문자 세팅하면서 풀면 전혀 어려울 거 없으니까 잘 봐봐. 자, 행렬 A에 대하여 A 곱하기 A가 정의되면 이라고 돼 있네. 그럼 세팅해줘라. 성분이 아니라 꼴을 뭐 M 곱하기 N 행렬이라고 정의를 해줍시다. 그래서 시킨 대로 해. 문제에서 A 곱하기 A가 정의된대. 다시 말해 M 곱하기 N 행렬과 다시 자기 자신이지. M 곱하기 N 행렬의 곱셈이 가능하대. 가능하다 그랬기 때문에 그 말은 여기랑 여기가 같다라고 알려준 거고. 그럼 결국 M과 N이 같다라는 얘기를 한 거겠네. 그렇다면 M과 N이 같으니까 이러면 A는 정사각 행렬, 즉 똑같은 거고 똑같은 거 행렬이 맞지. 그냥 이렇게 하면 돼. 천천히. 전혀 어려울 거 없어. 자, 그 다음. 그래서 기억은 정답이고. 자, 니은도 보자. 이번에 행렬이 2개나 나왔지. 2개나 나왔지만 침착하게. 자, 그래. 얘를 M 곱하기 N 행렬이라고 합시다. B를, 자, 색깔까지. B를 그러면, M 다시 콤마 N 다시 행렬이라고 칩시다. 아니면 아예 다른 문자로 뭐 P, Q, 뭐 이런 거 써도 되고. 자, 그래서 A, B랑 BA가 둘 다 가능하다 그랬으니, 자, 해보자. A 곱하기 B가 정의가 된대. 그럼 그대로 해보자. 그러니까 지금 M 곱하기 N 행렬과 M 다시 곱하기 N 다시가 가능하다 그랬으니까 여기랑 여기랑 같다라고 힌트를 준 거네. 즉, M 다시와 N이 같다라고 준 거지. 그대로 갖다 쓰면 되고. 그 다음, 다시. 이번엔 A랑 B, B를 왼쪽에, A를 오른쪽에 곱한 것도 정의가 된다 그랬으니까 시킨 대로. 즉, 이게 곱셈이 가능하다라고 알려준 거지. 이게 곱셈이 된다.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랑 여기가 똑같기 때문에 이번에는 다시 반대로 M과 N 다시가 같다라고 알려준 거네. 그냥 이렇게 그냥 알려준 대로. 됐나? 자, 그럼 이렇게 등식이 좀 나왔으니까 문자를 좀 통일하자. 자, 노란색으로 통일해 볼게. M 다시를 N으로 바꾸자. N 다시도 M으로 바꿉시다. 여기까지 된 거네. 아, 그러니까 이게 뭐 3 곱하기 2면 얘는 2 곱하기 3 뭐 그렇게 생긴 애들인가 보네. 됐냐? 됐지? 이게 다지. 더 이상 뭐 없지? 더 없지? 그럼 그 다음 물어본 게 A가 정사각 행렬이다 라 그랬거든. 다시 말해. 이게 정사각 행렬이래. 지금 찾은 결과에서는 M과 N이 같다라는 힌트가 없어. 할 거 다 했잖아. 그러니까 니은은 근거가 부족합니다. 틀렸어. 됐지? 자, 디귿 갑시다. 디귿도 지금 여기까지는 니은과 동일하지. 맞지? 그러니까 지금 여기까지는 똑같은 거네. 물어본 것만 다르네. A 곱하기 B가 정사각 행렬이다 라고 그랬거든. 그럼 이건 A 곱하기 B를 해봐야 되겠네. 자, 그냥 싹 지우고 다시 하자. 여기까지는 알아냈잖아. 자, A 곱하기 B 한번 해봐야지 뭐. 그럼 A가 N 곱하기 N이고 B가 N 곱하기 M이기 때문에 곱셈 정의되는 건 확인이 되고, 그럼 이 계산 결과는 어떻게 나온다? 이거랑 이거를 딱 양 끝에 해가지고 나온다 그랬어. 그러면 정사각 행렬 맞네. 디귿은 정답이네.
그냥 알려준 대로 그대로 세팅해서 하시면 된다고. 됐나? 자, 874번에 1번까지도 한번 다시 한번 해볼게. 형태가 좀 다르잖아. 기억, 니은, 디귿 문제. 자, 야, 이거 A 지금 몇 곱하기 몇? 가로줄 몇 줄이야? 한 줄. 1행 3열. 됐지? B는 저 뭐 2 곱하기 2고. 그러니까 이건 지금 행렬의 꼴을 표현하고 있는 거지. C는 두 줄이야. 줄만 봐도 나머지 세 칸이지. 이거지. 그 다음 D는 색깔이 부족하네. D 행렬은 지금 3 곱하기 1 행렬이네. 됐냐? 자, 그러니까 이거 약간 퍼즐 맞추란 얘기야. 퍼즐. 응. 퍼즐 맞추란 얘기야. 퍼즐 맞추기 가봅시다. 서로 다른 두 개를 선택해서 곱해라. 그러니까 곱하기 가능한 짝꿍 찾으라는 거. 약간 경우의 수 느낌 좀 나네. 맞아? 잘 세자. 경우의 수 할 때도 그랬지만 셀 때는 항상 기준 하나를 잡아놓고 천천히 빠짐없이 A부터 가자. A랑 곱셈 가능한 거 뭐야?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뭐랑 붙을 수 있냐? 요 D 오른쪽에 붙이면 가능하지? A, D 가능. 또 D가 왼쪽에 붙어도 가능하지. D, A도 가능. 됐냐? A로 할 거 다 했다. 됐지? 됐지? 그럼 이제 B 가보자. B랑 붙일 수 있는 거 누구 있니? 여기 C 오른쪽에 붙이면 가능하지. 자, 왼쪽에 붙일 수 있는 거는 지금 지금 막 이렇게 좌우 보고 있어? 상상하면 없지. 됐냐? C랑 되는 거 있냐? 여기 C, D 되지. 또 다 했지? 다 했지? D는 뭐 이미 다 여기 다 가능한 거 다 나와 있으니까 D는 뭐 할 필요 없고 따라서 끝. 4개. 됐냐? 그 다음 그럼 1번은 이제 뭐야? 이 계산 결과 중에 성분이 가장 많은 거 보래. 넷 중에 누구니? DA가 지금 3 곱하기 1행렬과 1 곱하기 3행렬이 곱해지는 형태이기 때문에 얘 계산 결과는 3 곱하기 3으로 나올 거라 이게 제일 성분이 많겠지. 그치? 그런 거 생각하라는 얘기지. 성분의 합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계산도 직접 해야 되나 보네. 자, D 곱하기 A다. 이거 은근 계산 가끔 헷갈리는 애들이 있더라. D 곱하기 A야. 그러니까 지금 저기 뭐냐면은 이게 뭐냐 이거. 1, 2, 4라는 행렬이랑 A 이거 곱하는 거거든. 이거 가끔씩 못 곱하더라. 이거 곱하기 어떻게 하면 돼? 항상 말했지만 앞에 곱해진 건 가로로 쪼개는 거야. 뒤에 곱해진 걸 세로로 쪼개는 거지. 근데 그냥 그대로 이거 하면 끝이잖아. 그냥 이거 다음 거 이거 다음 거 이거 다시 이거 다시 이거 이러면서 3 곱하기 3행렬 나오는 거 아니야. 이거 곱하기 이거 1 이거 곱하기 이거 2 이거 곱하기 이거 3 이거 곱하기 이거 2 4 여기 6 여기 4 8 12 이러면서 3 곱하기 3 나오는 거야. 됐냐? 이거 다 더하세요 라는 얘기니까 다 잘 더하십시오. 됐지? 됐지? 자, A는 이거 A 몇 곱하기 몇? A 지금 몇 곱하기 몇 행렬이야? 세 줄이야. 그치? 3행이야. 3행. 3행 2열. 자, 그리고 BAC가 정의된다. 그러니까 이걸 그냥 냈다. 아까 선생님이 문자로 노랬어. 그래서 B도 M 곱하기 N, C는 뭐 P 곱하기 Q 이렇게 냈다 문자 받고 해도 되지만 이렇게 해도 되잖아. 왜냐면 A를 알잖아. 즉 다시 말해 지금 B 곱하기 A 곱하기 C가 정의가 된다 그랬는데 우리가 가운데 끼어있는 A의 꼴을 알아. 이러면 적어도 B랑 C의 한쪽씩은 알 수 있잖아. 그지? 곱셈이 정의돼야 되기 때문에 여기 3이어야 하고 여기가 같아야 되니까 이겠네.
그러면 우리는 미지수를 여기랑 여기 두 개만 딱 처음부터 깔끔하게 세팅하고 시작할 수 있지? 됐지? 자,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기억, 니은, 디귿 문제. 이거 OX 퀴즈에 대한 뜻 좀. 기억. A, B가 정의되는 행렬 B가 존재한다. 이 말은 정의되는 애가 하나라도 있으면 오케이란 소리야. 보자. 즉 A 곱하기 B를 한번 꼴끼리 붙여보자. A가 지금 3 곱하기 2 행렬이고, 그 다음 B가 지금 여기 M 곱하기 3 행렬이잖아. 자, 그럼 이게 정의가 되려면, 즉 곱셈이 가능해지려면 여기랑 여기랑 같아야 돼. 다시 말하면 M이 이면은 가능, 이면 가능이란 소리가 되죠. 그러니까 지금 기억의 뜻은 이런 식으로 가능한 경우가 있으면 오케이란 소리야. 됐지? 가능한 경우가 있잖아. 따라서 기억은 정답. 다시 리셋. 마찬가지 니은도 C 곱하기 A야. 자, 이번엔 C 곱하기 A네. 행렬 C 곱하기 A야. 밑에다가 꼴을 한번 써봅시다. 2 곱하기 N 행렬 곱하기 3 곱하기 2 행렬을 곱한 거라. 얘도 N이 3이 되게 되면 가능한 경우가 있음 하면서 정답인 거고. 자, 마지막으로 B 곱하기 C도 지금 보시면 B 곱하기 C는 이제 이거죠. M 곱하기 3행렬하고 2 곱하기 N행렬을 곱한 거야. 봐봐. 이런 게 안 되는 거지. 이건 그냥 불가능이잖아. 존재하지 않잖아. 그래서 디귿은 틀린 거야. 됐지? 됐지? 자, 요 문제 유형을 좀 잘 보십시오. 야, 이거는 일단 눈에 딱 밟히지. 이제 아까도 나왔지만 저게 지금 곱셈 공식이 가능하지. 단위 행렬과 A가 등장인물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거 앞에서 했던 거네. 양변에 A 더하기 2를 딱 곱해주면 A 세제곱 더하기 2까지 가는 애야. 그지? 즉 일단 여기까지는 돼. 세제곱이 마이너스 2겠지. 그러니까 넘겨주면. 그런데 지금 이 문제에서는 얘를 쓸 일이 없을 것 같아. 왜? 세제곱 그러니까 이게 봐봐. 만약 이 문제가, 이게 문제마다 매번 다를 거기 때문에 너네들이 그 자리에서 보고 판단을 내려야 돼. 만약 문제에서 이거를 물어봤다고 치자. 야, 그럼 이거 아주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지. 보여? A47이 붙어 있어. 47이란 숫자가 여기 보일 거야. 여기 행렬이 4랑 7이지. 그럼 여기 행렬에다가 자네들이 무슨 행위를 해주면 돼? 구하는 게 이거기 때문에 지금 잘 보시면 왼쪽이지. 저 행렬, 저 등식에 왼쪽에다 행렬 A를 싹 곱해주면 바로 답이 나오는 거 확인되냐? 왼쪽에 A를 곱해주면 이렇게 되고, 즉 이게 지금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거잖아. 그런데 A 세제곱이 우리가 마이너스 단위 행렬인 걸 알기 때문에 여기가 결국 마이너스 이렇게 붙을 거고 바로 정답이 나오지. 맞아? 뭘 물어봤냐에 따라 하는 행동이 달라져요. 그래서 이게 어쩔 때는 이렇게 바로 그냥 모양이 딱딱 맞아서 답이 나올 때가 있고, 아니면 진짜로 2차 정사각 행렬이라고 그랬잖아. 진짜로 성분 세팅 다 해가지고 무식하게 식으로 밀어야 되는 경우도 있어. 그 판단을 잘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다시 문제로 돌아와 보자. 이 문제는 지금 1번 문제는 이걸 구하라 그랬어. 어떡할까? 성분 세팅 다 해가지고 식으로 밀어야 되나? 아니지. 3과 마이너스 2가 분명 여기 있거든. 하나 아쉬운 게 있다면 여기가 A 제곱이야. 어떡하지? 그럼 지금은 요 식을 차수 낮추기로 사용하면 되겠네. A 빼고 나머지 다 넘기면 A제곱을 이렇게 고칠 수 있는 거잖아. 이렇게 고치면 되겠네. 여기 있는 A제곱을 이걸로 교체 작업을 해주면 저 첫 번째 주어져 있는 식이 이렇게 될 거고. 자, 이것도 행렬 이렇게 분배법칙 잘 해줍시다. 분배법칙 좌우 구분 잘 해줘. 뭐 단위 행렬과 곱하는 건 그냥 이거지.
하면 문제에서 원하는 거. 자, 이게 답이, 지금 문제에서 이거 구하라고 했어. 이게 지금 답이야. 이게 지금 답이야. 요거만 일로 넘기면 되겠네. 양변에 3-2라는 행렬을 더해줘가지고 얘만 옆으로 이항시켜주면 요거 계산하면 정답이네. 7, 5. 즉 지금 요 1번은 A라는 애를 굳이 막 이렇게 막 A, B, C, D 이렇게 성분으로 안 놓고 이 상태로도 결론을 낼 수가 있는 형태. 맞지? 자, 바로 밑에 2번도 봐봐. 밑에 2번도 이런 행위가 가능한가? 성분으로 굳이 세팅 안 하고 잘 퍼즐 맞추듯이 모양을 딱 맞춰가지고 풀 수가 있나? 2번. 얘는 안 되지. 왜냐면 구하라는 게 A랑 2, 3이 붙어 있거든? 요 2, 3을 눈 씻고 찾아봐도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거는 모양을 만들 수가 없어. 맞아? 그지? 그럼 즉시 주저하지 말고 위에서 2차 정사각 행렬이라고 줬잖아. 그것 때문에 가능한 거긴 해. 그냥 다 세팅해서 식으로 밀어야지. 그냥 갖다 다 때려박아서 식으로 밀어야지. 자, 첫 번째부터. 이거 곱하기 1, 0. 이거 곱하기 1, 0이 2 마이너스 1이다. 자, 곱하기 가자. 그러면 A 더하기 0. 뭐야? 계산도 안 복잡하네. C 더하기 0. 이게 2 마이너스 1이다. 끝났잖아, 벌써. 그냥 이렇게 개별적으로 다 구하면 되네. C가 마이너스 1. 됐냐? 그럼 또 마찬가지로. 다시. 여기에도 A 자리에 집어넣어서 또 계산 한번 해보자. 뭐 다 나오겠지, 뭐. 0, 1이랑 곱하면 1 마이너스 1이다. 자, 그래서 여기도 곱하기 잘 해줍시다. 뭐야? 0 더하기 B. 0 더하기 D. 그냥 뭐 연립도 안 해도 그냥 하나씩 개별적으로 그냥 딱딱딱 나오네. 됐지? 따라서 행렬 A 완성. 2, 3 곱하세요. 계산하면 끝. 됐지? 크게 이렇게 두 가지가 나뉩니다. 이쪽 형태가. 얘도 잘 보자. 과연 2차 정사각 행렬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걸 성분으로 다 놓고 때려 박아야 되는지 그대로 모양 맞추기가 가능한지 보면 얘는 좀 가능해 보이지 않냐? 여기 4, 3이 A와 붙어 있는데 여기 4, 3이 있네. 맞아? 저 모양을 만들 수 있겠지? 어떻게? 여기서 왼쪽 좌측에다가 A 곱하면 되겠네. 좌측에다 A 곱하면 요 식은 이제 A 제곱에 2, 1. 여기는 A에 4, 3. 이게 지금 답이잖아. 이게 지금 답이잖아.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거. 따라서 우린 이제 얘만 계산하면 되겠네. 그럼 여기 A제곱이 있으니까 이 식도 아마 차수를 낮추는데 사용하는 게 지금은 딱 적절하겠지. 그대로 집어넣어서 계산 잘 해줍시다. 자, 2A 마이너스 단위 행렬에 2, 1이 붙었지. 그냥 쭉 계산을 이어나갈게. 이렇게 잘 넣어줍시다. 2A에 2, 1. 마이너스 단위 행렬은 이제 곱하기 1 같은 거라 그냥 자기 자신. 얘를 계산하면 정답이야. 근데 A를 모르는데 결국 성분을 놔야 되나? 아니지. 요거 저기 있지. 이거 여기 있지. 계속 썼던 식도 다시 돌아보기. 그지? 4, 3인 거 알고 있어. 알고 있어 지금. 즉 2에 4, 3입니다. 마이너스 2, 1이야. 계산하면 끝이네. 가자. 8, 6 빼기 2, 1 그러면 6, 5 이걸 계산한 결과니까 그게 정답 저게 정답 맞지? 됐냐? 이게 아마 행렬 덧셈 쪽에도 이런 활용 문제가 있었을 거야. 거기랑 좀 구분을 하시기 바래. 앞에서 있었던 그 활용 문제는 표가 뭐였냐? 뭐 이거였나? 대형, 중형, 버스랑 뭐 하여간 앞에 그 덧셈 문제들은 표가 이렇게 나와 있었고 이게 뭐 A표래. 그 다음 B라고 나와 있는 표도 보면 행과 열의 주제라고 할까? 주제가 똑같았거든.
앞에 덧셈 문제. 맞아? 그냥 행이 대형 중형, 열이 버스, 차. 둘 다 동일했어. 그래서 그리고 거기 있었던 문제들을 쭉 읽어보면 거긴 당연히 덧셈 연산을 하는 곳이야. 이거는 헷갈릴 이유가 없어. 문제를 잘 읽어봐. 근데 이제 오늘 처음 보는 요거 같은 경우는 봐봐라. 자, 행이 편의점이지. 행이 편의점이지. 행이 편의점이지. 즉, 2 곱하기 2행열인데, 여기 열이 저기 김밥, 컵라면 그런 메뉴 같은 거야. 그 다음 여기 있는 두 번째 표는 반대로 행이 이거야. 그 다음에 열의 철수 0이 사람이 있어. 이런 구조야. 그래서 이게 지금 이렇게 주제가 맞게 이렇게 둘이 행렬을 곱하게 됐을 때 뭔가 의미 있는 수치가 나오는 그런 모양이라 볼 수 있어. 선생님 반대로 곱하면요. 곱셈은 할 수 있지. 근데 이제 의미하는 바가 뭐 딱히 좀 애매하게 잡힐 거고. 됐어? 이렇게 딱 요 주제와 요 주제가 이렇게 일치되게 이렇게 곱해줘야 그 계산 결과가 뭔가 의미 있는, 이 수치는 뭐 철수가 P 편의점에서 뭐 이런 식으로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오게 만들 수 있단 말이야. 됐냐? 따라서 이거를 냅다 그냥 곱하지는 마시고 그래도 문제를 읽고 좀 잘 봐봐. 철수와 영희가 두 편의점에서 지불해야 할 금액을 행렬로 나타내시오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자 그냥 이대로 곱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당연히 알다시피 곱하기 할 거니까 이렇게 쪼개고 이렇게 쪼개가지고 자네들은 이렇게 두 개 곱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두 개 곱하고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거 아니야. 그치? 이걸 계산뿐만 아니라 그래서 그게 의미하는 게 뭔지도 좀 생각해 봐야 돼. 자, 옆에다 한번 써볼게. 그러니까 지금 여기만 봐. 요거랑 곱한다는 소리야. 3,000원 곱하기 3, 1,200 곱하기 4지. 즉 9,000원 플러스 4,800원이야. 그리고 너네들이 그것까지 알아야 돼. 이것까지 볼 줄 알아야 된다고. 이게 뭐냐? 이게 뭘 계산한 수치야? 표를 해석하는 거야. 봐봐. 이렇게 두 개 곱했잖아. 이게 뭐 계산하는 거겠냐? P 편의점에서 철수가 삼각김밥을 개당 3,000원에 3개 산 거잖아. 그 다음에 이렇게 곱했거든. 철수가 P 편의점에서 컵라면 4개를 산 거잖아. 맞아? 즉 지금 여기 적혀있는 수치는 철수가 P 편의점에서 쓴 돈이지. 총 금액. 맞아? 이걸 곱하기는 곱하기인데 의미하는 바도 볼 줄 알아야 된다고. 자, 그럼 여기 곱하기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랑 이렇게 곱할 거란 말이야. 즉 이렇게 봐도 돼. 그 다음 줄에 곱해지는 건 요 라인이랑 요 라인이 곱해진다고. 그래서 실제로 여기 계산이 이제 9,000 더하기 1,200 곱하기 5니까 6,000 이렇게 될 거야. 이때 얘가 의미하는 바가 P 편의점과 영희 보면서 이거는 이제 영희가 P 편의점에서 구매한 금액이구나 이렇게 해석도 할 줄 알아야 된다고. 됐냐? 됐지? 그냥 해석이야. 문제 읽으면서 표를 보면서. 그럼 이제 아랫줄은 이제 이거 곱하기 이거, 그 다음에 이거 곱하기 이거 들어갈 거 아니야? 여기가 그럼 1,500 더하기 4,000. 여기가 1,500 더하기 5,000원인데. 그럼 얘가 나타내는 건 Q의 철수가 Q 편의점에서 구매한 금액이 되는 거고, 얘는 영희가 Q 편의점에서 구매한 금액이라고 이렇게 정리까지도 할 수 있어야 돼. 됐냐? 그래서 이제 1번 정답은 이제 이거 계산해가지고 답을 내라는 얘기고, 2번 어디가 더 싸냐?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봐야 되지. 이거 두 개 더해봐야 철수랑 영희가 P에서 산 총 금액인 거고, 이렇게 더해야 Q에서 산 금액이니까 직접 더해보고 여기가 더 싸네 라고 쓰라는 얘기인 거고. 됐냐?
이거를 할 줄 알아야 실제로 만약에 이제 이런 곱셈 활용 문제가 시험에 나온다면 보통 이런 식으로 많이 물어볼 거거든. 뭐 없어. 정말 잘 읽고 해석을 해야 되는 거라. 자, 요거 빠르게 하고 마무리 해봅시다. 간단하게 이거 보고 마무리 좀 해봅시다. 그러니까 지금 일단 여기가 제조 원가 판매 가격, 그 다음 여기가 책상 의자, 그대로 책상 의자 이어져 가지고, 그 다음 상반기 하반기 이런 식으로 곱셈은 딱 이쁘게 세팅 잘 돼 있어. 의미하는 바가 있게. 예를 들어 곱하래, 이대로 곱하래. 요 A가 나타내는 게 뭘까? 요 자리에 곱셈 들어온 게 뭐가 곱셈이 들어오니? 여기랑 여기 곱한 게 들어오지? 했냐? 자, 색깔 다시 입혀줄게. 지금 저기 소문자 A 자리에 곱해지는 라인만 딱 비교해보면 A 자리에 이거랑 이게 곱해져서 여기에 계산될 거 아니야? 의미하는 바가 뭐야? 상반기 제조 원가가 되는 거야. 그지? 상반기에 내가 책상 의자 팔아먹으려고 구매한 총 금액이 되는 거지. 그럼 여기 B 자리는 뭐겠어?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거 연습하는 거야, 여기는. 그럼 여기 B 자리는 뭐겠어? B 자리는 다시 요 제조 원가랑 요 줄이랑 요 줄이 곱해지는 거니까 요 자리는 하반기에 제조 원가 총액이 되겠네. 따라서 기억은 그 둘을 더하라 그랬기 때문에 상반기 원가, 하반기 원가면 1년 동안 원가 총액이지. 둘이 더하래잖아. 근데 뭐야, 왜 상반기만 언급돼 있어? 아니야, 기억은 틀렸어. 됐냐? 이렇게 해석하는 문제도 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줄 보면서 해석하는 연습을 하셔야 된다고 알려준 겁니다. 됐냐? 지금 여기 보이는 모든 것들이 성립 안 하는 이유는 단지 이거 하나. 와, 참 이거 하나 때문에 참 행렬이 참 그지 같아. 곱셈 공식 다 못 써. 그지? 다시 한번 정리되고 있는 거야. 이것도 왜 안 됐는지 알고 있어? 기억하고 있어? 단독 문자로서의 지수법칙은 사용할 수 있으나 저렇게 문자 두 개 이렇게 제곱되어 있는 건 이게 원래 뜻이 A, B를 두 번 곱하세요 라는 뜻이잖아. 즉 괄호를 없애고 써보면 A, B 하라는 얘기인데 이게 원래 실수에서도 교환법 실수는 교환법칙이 되잖아. 즉 요 가운데 여기를 자리를 바꿀 수가 있어야 이제 비로소 A제곱, B제곱이 되는 거란 말이야. 근데 행렬은 당연히 여기서 일로 갈 수가 없으니까 이런 것도 다 안 돼요. 이런 거 다 안 돼. 이런 것도 다 안 돼. 교환법칙 다 안 돼. 그 얘기 다시 한번 하고 있는 겁니다. 이쪽에서. 그래서 이제 밑에는 교환법칙이 되면 이제 곱셈 공식 다시 다 참이 되지. 그 얘기가 다시 정리되어 있는 거야. 됐냐? 그리고 예외적으로 단위 행렬과 함께라면 단위 행렬은 이제 행렬에서 1 같은 역할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경우에도 단위 행렬과 같이라면은 마찬가지로 곱셈 공식을 다 쓸 수가 있다에 대한 얘기. 됐니? 됐지? 다음. 그래서 이제 행렬에서 이런 것들 잘 보셔야 되는데 한번 정리해 준 적이 있을 거야. 자, 곱셈 공식이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앞에 너네들이 다항식 때 외웠던 모든 곱셈 공식 갑자기 성립한대. 그 말은 교환법칙이 된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그랬어. 맞지? 그치? 그런데 요거는 아니다. 잘 봐. 이게 된다고 해서 이렇게 되는 거는 아니야. 됐어? 그러니까 이게 순서가 중요해. 교환법칙이 되면 그럼 성립이지. 이건 되지. 교환법칙이 되면 이거는 돼. 그러나 거꾸로는 갈 수가 없어. 그래서 실은 그러니까 내가 지금 원래 너네들 안 해주려다가 시간적 여유가 돼서 미리 얘기해 주는데 뒤에 보면 지금 이렇게 안 된대잖아. 안 된대잖아. 근데 책을 보면 안 되는 이유를
하나도 안 알려주고 다 그냥 졸라 마음에 안 들게 자 발레 이러고 다 안 된대. 그럼 저거는 발레를 다 몇 개 외우노란 소리야. 그치? 그치? 이게 원래 행렬이라는 게 되게 많은 내용, 예전에 교육과정에 원래 있었을 때 이만큼 행렬 안에 막 뭐 케일 예민턴 정리, 뭐 역행렬 모든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 교육과정에서 빠졌다가 너네들이 지금 첫 실험 대상이야. 불쌍하게도 참 일부분만 들어와 있어. 행렬의 일부분만 들어와 있다고 지금 너네들 교육과정이. 그래서 내가 그래도 지금은 자네들 약간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것 같아서 여기 외적인 얘기들은 하나도 안 하려고 그랬는데 하나씩 슬쩍슬쩍 조금씩은 보여줄게. 왜냐면 이게 수학이 어쩔 수 없어. 이거를 알고 있으면 좀 더 유리하게 적용할 수 있는 문제가 없지 않거든. 대신 그렇다고 해서 여기 있는 개념을 막 그 옛날에 교육과정 때 시험 공부할 때처럼 막 깊게 파진 않을 거야.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를 슬쩍슬쩍 흘려줄 거야. 얘도 그렇게 좀 얘기를 해줄게. 이거 발레를 뭐 어떻게 다 해. 그치? 그래서 행렬에서는 그 얘기를 좀 해줄 테니까 한번 슬쩍 봐봐. 알아두면 나중에 이제 조금 뭔가 아이 도대체 왜 안 되지 싶은 것들이 조금씩 해결이 될 거야. 봐라. 아마 이 정도 얘기는 한 것 같은데 지금까지 행렬의 연산에서 나온 사칙 연산이 이렇게 3개 나왔거든. 덧셈, 뺄셈, 곱셈. 맞아? 이 얘기는 하지 않았냐? 나눗셈 안 된다고. 행렬에서 지금 내가 지금 하면서 보면 이 나눗셈, 행렬의 나눗셈 그런 거 없었지. 맞아? 행렬은 나눗셈이 없다. 아, 뭐 이런 거 막 상상해서 지어내지만 행렬 A 나누기 B? 뭐 행렬 뭐 나누기니까 분수니까 뭐 막 창조하지 마라. 막 1, 2, 3, 5 나누기 행렬 뭐 4, 2, 4, 뭐 7, 막 1 막 이러면서 막 이거 보내 이거 지어내지 마. 행렬엔 나눗셈 개념이 없다. 알겠지? 선생님 나눗셈이 그 곱하기 역수잖아요. 아니야 그것도 안 돼. 오케이? 대신 뭐가 있냐면 잠깐 실수로 먼저 예시를 들어줄게. 자네들 실수에는 이런 용어가 있지. 역수. 알지? x의 역수 그러면 뭐니? 알다시피 x분의 1. 단순히 뒤집은 거라고 너네들이 알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실은 실수에서도 이 역수라는 것의 정확한 정의는 x랑 뭔가 곱했을 때 1이 나오게 만드는 녀석의 정의야. 역수라는 게. 됐어? 그치? 그래서 x의 역수 그러면 x분의 1이라고 하는 거야. 알겠냐? 문자로 표현해보면 x랑 y랑 곱했더니 1이래. 그렇다는 얘기는 y가 실은 x의 역수다라고 말할 수 있고 당연히 입장 차이지. x가 y의 역수다라고도 말할 수 있는 거야. 실수에서는. 맞아? 그러면서 실수는 이제 이거를 갖다가 나누기로도 변환해서 쓰지만 행렬은 나누기가 없다. 대신 지금 이거랑 비슷한 개념이 있어. 행렬에서 1 역할하는 게 누구라 그랬냐? 단위 행렬 2지. 따라서 행렬에도 이런 비슷한 개념이 있는데 그게 바로 역행렬이라는 거야. 알고는 있어. 이런 게 있다는 걸. 즉 실수, 지금 내가 보여준 대로 뭔가 곱해서 1이 나오게 만드는 이 자식을 x의 역수라고 한다 그랬지? 행렬도 마찬가지야. 어떤 행렬 2개를 곱해서 1, 행렬에서의 1이 이거지. 이렇게 되는 요 b를 가지고 a의 역행렬이라고 하는데 a분의 1은 안 써. 그냥 이렇게 기호로 씁니다. 그래서 참고로 알고 있어. 물론 이제 입장 차이기 때문에 그럼 이제 A를 갖다가 B의 역행렬이다 라고도 말할 수 있고. 됐냐? 됐지? 실수처럼 분수 모양은 쓰면 안 되지만 이런 개념은 있어. 그래서 A와 A의 역행렬을 곱하면 2야. 반대로 A의 역행렬과 A를 곱해도 2야. 그래서 이 역행렬끼리도 유일하게 교환법칙이 되는 경우가 교환법칙이 됩니다. 되냐? 되는 경우가 있는 게 아니라 돼. 됐냐? 그런데 여기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이것까지 막 깊게 생각할 필요 없어. 그냥 그렇구나 하고 받아들여.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는 애들일 수 있어.
됐어? 약간 실수로 따진다면 그나마 비슷하게. 야, 역수가 항상 있는 거 아니잖아. 이거 안 될 때 있지. 분모 0이면 안 되지. 약간 그런 식으로. 대신에 행렬은 그런 애들이 좀 많은데, 행렬은 A의 역행렬이, 모든 행렬이 다 역행렬이 있는 거 아니야. A의 역행렬, 여기 A의 역행렬이 존재를 할 때가 있고, 아예 존재하지 않을 때도 있어. 요것만 좀 잘 기억해 주십시오. 됐냐? 원래 이제 예전에는 행렬 A 그러면서 행렬 A의 역행렬 이러면서 이거 공식도 다 외우고 그랬어. 2차 정사각 행렬 A, B, C, D가 있으면 이놈의 역행렬은 공식으로 AD-BC 분의 1에 괄호 열고 여기 자리 바꾸고 여기 뭐 이런 게 있어서 당연히 외울 필요 없고요. 여기가 0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행렬이 역행렬이 없을 때가 있어. 됐냐? 따라서 역행렬이란 거를 좀 잘 생각해 보시면 행렬이 나누기는 없어. 나누기는 없는데 이런 계산은 돼. 뭐 예를 들어 이런 식이 있다고 칩시다. 됐냐? 내가 말했지만 이거 막 창조해서 마치 실수처럼 약분 안 돼. 행렬은 약분의 개념이 아니라 이 역행렬을 이용한 계산을 해야 돼. 즉 여기에서 만약에 내가 이 A를 없애고 싶어. 그럼 이 행렬의 좌측에 A의 역행렬을 곱해주는 거야. 우리 이항할 때랑 비슷해. 왼쪽에 A의 역행렬을 곱해주게 되면 이건 이제 실수는 상관없어서 일부러 앞에다 뺐어.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역행렬의 정의에 의해 둘이 곱하면 단위행렬, 즉 1이 돼. 그렇게 해서 사라지는 거야. 이렇게 사라지는 거야. 됐냐? 이건 돼. 그러니까 행렬엔 나눗셈은 없는데 그 비슷한 역할을 이 역행렬이라는 애가 해요. 그런데 주의사항은 존재할 때가 있고 존재하지 않을 때가 있어. 이 점만 잘 좀 어느 정도 느낌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보십시오.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저걸 내가 설명을 해볼게. 다시 돌아가자. 분명 문제에서 내가 처음에 야, 교환 법칙이 되면 이거 된다라고 그랬지. 왜냐하면 얘가 이 뜻이고 교환 법칙이 되면 이 자리가 교환이 되는 거기 때문에 문자 그대로 A, B, B로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성립하는 거라고 방금 전에 보여줬지. 맞지? 근데 이게 거꾸로 하면 왜 안 되느냐? 그러니까 만약에 먼저 반대로. 자, 이게 성립하면 AB랑 BA가 교환 법칙이 가능입니다. 라고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잘 봐. 이게 성립하려면 뭐가 돼야 되냐 하면 이게 자 풀어 써보면까지 따지면 이거랑 같다란 소리지. 맞지? 이거 얘가 지금 이 소리지? 됐냐? 이게 만약 이게 되려면 뭐가 돼야 되냐 하면 첫 번째 위 행렬의 좌측에 A의 역행렬을 곱해줍니다. 왼쪽에. 그럼 여기 왼쪽에 A의 역행렬 붙으면 둘이 곱해져서 단위행렬 되면서 까이지? 그냥 딱 느낌만 봐. 저 발레를 기억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런 거 잠깐 하나 알고 있는 게 훨씬 더 나을 거야. 그지? 왼쪽에 역행렬 곱하면 요 왼쪽에 있는 게 역행렬이랑 같이 곱해지면서 사라질 거야. 다시 두 번째. 우측에 B의 역행렬 곱해줘. 오른쪽에. 그럼 이제 여기에 있는 여기죠. 요 오른쪽에다가 B의 역행렬을 곱해줘. 그럼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나씩 까일 거야. 그럼 성립해. 얘가 되려면 이 작업이 돼야 돼. 됐냐? 됐지? 약간 너네들 그 역수 약분하는 거랑 비슷한 느낌이야. 왼쪽에 A의 역행렬 곱해서 까버렸고 왼쪽에 A의 역행렬 곱해서 이렇게 까는 거고 그 다음 오른쪽에 B의 역행렬 곱해서 이렇게 까이는 거고 그래서 교환법칙이 되는 거야. 됐냐? 그런데 아까 말했잖아. 이 역행렬 자체가 없을 수 있다 그랬지.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아 버리면 실은 여기에서 아무것도 못해. 아니 있어야 곱하지. 역행렬이 없는 경우가 있다니까? 그러면 얘는 여기에서 아무것도 못해. 그래서 못 가. 알겠냐?
그런 느낌으로 좀 기억해 주십시오. 왜 곱셈 공식은 왜요? 자, 곱셈 공식은 잘 봐라. 곱셈 공식이 성립하면 교환법칙 된다며. 이거는 방금 보여준 역행렬 개념이 하나도 안 들어가. 봐봐. 자, 곱셈 공식이 되어 있으면 교환법칙 된다. 이거는 이건 참이라 그랬지. 봐라, 얘는 왜 참일까? 이거 그냥 행렬의 정의대로 전개하면 이렇게 되지. 지금 계산을 봐봐. 이 계산에 방금처럼 역행렬을 써야 되는 계산이 들어가나 봐봐. 이게 성립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거든. 그런데 여기서 a제곱하고 a제곱이 지워지잖아. 이게 지금 뭐 역행렬 개념 그런 걸로 지워지는 거야? 그냥 넘어가면 뺄셈 이러면서 지워지는 거지. 이렇게 지워지는 거지. 이것도 b제곱 넘어가면 마이너스 b제곱 되니까 지워지는 거 아니야. 덧셈 뺄셈으로 지워지는 거지. 요 2ab는 잠깐 풀었으면 ab 두 개잖아. ab 더하기 ab가 2ab잖아. 그럼 여기서 마찬가지로 AB 하나가 지워져. 얘는 그래서 성립이야. 역행렬 그런 거 안 썼어. 그냥 덧셈 뺄셈으로만 소거시켰지. 그러니까 곱셈 공식은 역주행이 가능해. 교환법칙이랑. 그런데 이런 곱해져 있는 지수법칙, 즉 실수로 따졌을 때 그 마치 나누는 것 같은 작업을 쳐야 될 때 성립이 안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너희에게 이런 얘기까지 해줄 수 있으니 다행이구만. 알아두면 좋거든. 예를 들어 이거 지금 무슨 흉내 내는 건지 알아? 실수로 해볼게. x 곱하기 y가 x다. y 곱하기 x가 y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별다른 일 없으면 약분해가지고 y는 1, 약분해가지고 x는 1 이런 작업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저렇게 써 있는 거거든. 자, 저게 만약에 이게 성립하려면 뭐가 돼야 되냐 하면 이게 돼야 돼. 아까 말했지만 자, 첫 번째 식 이렇게 발레로 어떻게 다 기억해? 첫 번째 식 AB랑 A랑 같대지. 여기에서 A의 역행렬을 좌측에 곱해주면 여기가 A의 역행렬과 A 하면서 이제 까이지요. 여기도 이렇게 되면서 얘네들이 이제 1 같은 단위 행렬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지. 마찬가지. 여기에서도 좌측에 B의 역행렬이죠. B의 역행렬을 곱하면 이렇게 돼. 그럼 둘 다 2기 때문에 교환이 당연히 가능해지거든. 그러나 마찬가지. 역행렬은 아예 없는 애들이 있기 때문에 아예 이 계산조차 못하는 경우가 있어. 그래서 성립 안 해. 됐냐? 이런 게 이제 지금 너는 모르겠지만 아까 말해서 뭐 AD-BC 보면 얘네들 지금 다 역행렬 없는 애들이야. 근데 당연히 교과서에서 말을 할 수가 없지. 그러니까 발레라고 띡띡 적어 놓는 거고. 됐나? 이것도 다 마찬가지야. 이게 마치 B 이렇게 약분해서 E 만들고 이렇게 A 약분해서 E 만들고 그런 작업을 했을 때 교환법칙이 되는 건데 당연히 안 됩니다. 역행렬이라는 게 없을 수 있기 때문에. 됐지?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고요. 자, 그 다음 영인자 얘기는 원래 우리 교육과정에서도 했었죠. 영인자 얘기는 했었지. 영인자는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 영인자가 뭐야? 곱해서 0인데 둘 다 0이 아닌 경우. 즉 행렬은 곱셈이 워낙 특이하기 때문에 잘만 조립하면 지금 여기도 맞네. 요거랑 요거 이런 거. 분명히 0이 아닌 걸 곱했는데도 0이 나오는 경우가 행렬에서는 아주 차고 넘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치 2차 방정식 하는 것처럼 실수해서 2차 방정식 푸는 것처럼 곱하면 0이라고 해서 얘가 0 또는 얘가 0 이 행위 자체를 행렬에선 할 수가 없어. 봐봐, 이거 곱해봐라. 0 더하기 0, 0 더하기 0, 0 더하기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 됐냐? 그래서 저런 마치 2차 방정식 흉내내는 이런 거 다 안 되는 거야. 이거도 지금 이거랑 곱해서 0이래. 그럼 마치 실수처럼 그럼 얘가 0, 그럼 얘가 0 그 짓 하고 있는데 당연히 될 리가 없지. 안 돼. 됐냐? 0이 아닌 걸 곱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자, 얘는 이건 여러 가지로 안 돼. 이건 뭐야 이거? 이거는 여러 가지로 안 돼. 지금 무슨 흉내 내고 있는 거야? 첫 번째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지. 합차 공식 흉내 내고 있어. 일단 첫 번째 당연히 교환 법칙이 안 되기 때문에 애당초 얘를 이렇게 바꿀 수도 없어. 첫 번째. 두 번째 바꿨다 쳐. 그래도 이거 못해. 그냥 여러 가지로 틀렸어. 얘는. 됐냐? 됐지?
자, 여기도 있네. 요 3번 잘 봐. 3번이 지금 무슨 흉내 내는 거냐 하면, 너 이거 맞춰봐. 실수다, 실수. 자, 이 문장. 맞아, 틀려. 0, 좋아. 이게 약분하려면 실수도 그래. 실수도 내가 이렇게 나눗셈으로 약분할 때 제발 0 좀 조심하라 그랬지. 즉, 이게 성립하려면 x가 0이 아니어야 됩니다. 됐어? 즉, 앞에 이제 x가 0이 아니고가 이렇게 붙어 있으면 그럼 얘는 실수에서는 맞는 얘기가 되지. 됐냐? 자, 저 3번이 지금 이거 흉내내고 있는 거야, 지금. A가 0이 아니고요. A, B, A씨가 같으면 BC가 같다. 마치 이렇게 약분이 되는 것처럼 저거 흉내내고 있는 거야. 맞아? 그러나 행렬은 한 가지 더 남아있는 게 이게 만약에 성립하려면 역행렬 개념을 이용해야 되지. 나눗셈은 없기 때문에 좌측에 A의 역행렬을 곱해주면 성립이야. 그럼 이제 둘이 만나서 2가 될 테니까 그냥 B가 되고 이것도 그냥 2가 될 테니까 1이 되는 거야. 그치? 맞아? 그러나 행렬엔 역행렬이 아예 존재조차 안 하는 애들이 있기 때문에 틀린 거야. 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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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지금은 A구나. 요 A. 이거 지금 역행렬이 없어. 역행렬이 없어. 그래서 얘 발레들 보면 다 역행렬 없어가지고 지금 다 성립 안 하는 거야. 됐죠? 그 다음, 이것도 당연히 안 되지. 곱해서 0이라고 해서 갑자기 얘를 왜 뒤집어? 이건 뭔 계산이야? 교환법칙도 안 돼. 됐냐? 교환법칙도 안 돼. A는 0, B는 0도 못해. 아무것도 못해. 됐냐?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그거 흉내내는 게 만약에 이제 A 곱하기 B가 0이다. 여기에서 내가 뭘 까기 위해 좌측에 A의 역행렬을 곱하면 이러면 B는 0이야. 그럼 B가 0이면 이거 성립이거든. 맞아?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애당초 역행렬 자체가 없어버리면 이 상태에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여기 나와 있는 예시 보시면 이거 역행렬 없거든. 그래서 이것도 당연히 틀립니다. 됐지? 행렬에서는 나눗셈 개념 대신에 이 역행렬 개념. 자, 다시 한번. 역행렬의 정의가 뭐라고? 실수에서처럼 곱해서 단위행렬, 즉 1이 나오게 하는 요 상대방을 A의 역행렬이라고 정의해요. 됐어? 그런데 이 역행렬은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뭔가 막 이렇게 약분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은 거 있으면 다 역행렬 생각해 보면 간단하게 처리할 수가 있어. 됐지? 그 다음 야 그래도 요거까지는 하겠네. 요거 이제 내신 대표 유형 중에 하나라고 해야 될까? 그냥 내신용 어떤 문제 유형 중에 하나니까 요거 하나 해볼게. 여기에 해당하는 내용이야. 그러니까 내용이라기보단 자 외우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습득했으면 좋겠네. 다음 퀴즈 좀 풀어볼래? 자, 7제곱이 2고 세제곱이 2면 A도 2다. 저거 맞을까? 틀릴까? 맞춰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A의 7제곱의 뜻이 이거지. 그런데 세개도 2래. 다시 봐봐. 이 지수는 뭐 항상 뭔가 좀 지수 법칙 이런 것도 그래. 지수 법칙에 헷갈려? 그럼 저렇게 지수 정의대로 나열해놓고 생각해봐라. 다시 맞아 틀려. 3개 곱하면 2래. 즉 이렇게 3개 곱하면 2잖아. 그럼 2는 1 같은 거라 그냥 쌩 까도 되지. 다시 이거 3개 곱하면 2잖아. 그럼 마찬가지로 2는 1 같은 거라 무시되지. 성립. 됐냐? 이거면 A도 2다. 이건 어때? 이것도 돼? 그럼 이제 자네들은 방금 본 것처럼 A가 9개가 있네. 4개씩 까고 있겠지? 딱 4개 까고 딱 4개 까고 하나 남네? 성립. 됐냐? 숫자를 좀 키워볼까? 그냥 하나의 문제 유형이야.
자, 대충 원리 알았으니, 자, 잘 짱구 좀 굴려봐. 뭐 조금씩 써봐도 되고. 이건 어때? 맞을까? 틀릴까? 그럼 이제 막 빼고 있겠지? 그러니까 32개가 쫙 곱해져 있는데 21개를 쫙 까겠지? 까가지고 둘이 빼면 A의 11제곱, 11개 남은 게 2야. 막 이러면서 이제 이러고 있는 거야. 그지? 그래서 여기 32개 쫙 곱해져 있는데 21개가 2니까 21개 다 까면, 즉 32에서 21을 빼면 이렇게 되지. 계속 까나가. 또 21개랑 얘랑 좀 붙여봐. 21개 있어. 11개 싹 까. 몇 개 남아? 10개 남지. 계속 이렇게 약간 퍼즐 맞추듯이 맞춰나가는 거야. 됐냐? 그럼 또 얘네 둘이 까봐라. 야, 11개 쫙 있는데 10개 쫙 까면 몇 개 남아? 되지. 됐냐? 그냥 잘 봐봐. 계속 잘 따라와봐. 자, 다음. 자, 이거 해봐. 이건 되냐? 또 열심히 까고 있겠지? 2개씩이니까 2개씩 까고 있겠지? 여기까지는 되거든. 자, 깔 수 있어? 저렇게 한 개 남길 수 있냐? 절대 못 남기지. 따라서 얘네 둘은 그냥 딱 이게 끝이야. 됐냐? 계속 지금 결론은 내줄 건데 계속 지금 하고 있는 행위가 뭐 하고 있는지 잘 봐봐. 자, 28제곱이 2고요. 8제곱이 2야. 자, 그러면 이거 1제곱까지 갈 수 있나? 이건 어때? 또 까겠지? 28에서 8을 까겠지? 또 계속 8씩 까겠지? 또 8 까겠지? 더 깔 수 있나? 또 다른 방법 있나? 여기 28에서 4씩 까게 되면 그냥 다 사라지고. 맞아? 얘네 둘이 붙여서 까도 계속 A 4제곱. 맞아? 저기까지 못 가지. 됐냐? 이게 무슨 규칙이 있게? 지금 계속 이렇게 28과 8 가지고 둘이 빼면서 8개씩 까나가고 있잖아. 이거 자네들 이거랑 이거 행위랑 되게 똑같은 거 알아? 초등학교 때 한 거. 4로 까면 2개 남고 여기 7. 4, 7, 28. 아, 더 이상 깔 수가 없군. 그러면서 이때 요거 뭐라고 불렀어? 최대 공약수라고 불렀지. GCD라고. 맞냐? 최대 공약수 구하는 계산이야. 지금 이게 80 까고 있잖아. 맞아? 그래서 실은 이 규칙이 뭐냐면 이런 패턴의 지수식 2개를 줬을 때 여기 숫자를 주목해 보시면 그놈의 최대 공약수까지는 내려갈 수 있는데 그 이후엔 절대로 못 내려가. 그러니까 아까 전에 예시로 잠깐 보여줬던 문제, 아까 첫 번째가 뭐였지? 32랑 1이었나? 32랑 21이었지. 야, 21하고 32하고 최대 공약수 구해봐. 뭐야? 아까 1까지 내려갔잖아. 그 내려간 경우 좀 봐봐. 32하고 21하고 최대 공약수 뭐야? 아니, 32는 2의 5제곱이고 21은 3 곱하기 7이라. 이거 최대 공약수 그냥 1이잖아. 그래서 아까 1까지 내려간 거야. 됐냐? 그치? 자, 이렇게 직접적인 예시로는 어느 정도 알겠지? 수식으로 해볼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한 행위를 다 문자로 한번 표현해보면 A의 M제곱이 2다. A의 N제곱이 2다 라고 해봅시다. 이때 이제 얘네 둘을 가지고 이렇게 세팅해볼게. 그러니까 얘랑 M과 N의 최대 공약수를 대문자 G라고 표현해보자. 그럼 얘는 어쨌든 그 최대 공약수랑 뭔가의 곱으로, 최대 공약수와 뭔가의 곱으로 표현이 되겠지. 맞아? 그래서 우리가 계속 뭐 하고 있었어? 막 둘이 뺐거든? 뭐 예를 들어 여기서 이걸 뺐다 쳐. 그럼 이렇게 식이 되겠지. A-B를 잠깐만 C라고 바꿔볼게. 그럼 결국 GC야. 그리고 우리가 계속 또 뭐 했냐면 다시 너랑 빼볼까? 이러면서 막 서로 막 빼는 계산했잖아, 지금까지. 이거 D라고 해볼게. 그럼 GD야. 그리고 또 이제 막 얘랑도 빼보고 봐봐. 어떻게 빼도 이 G는 계속 따라다니는 거 수식적으로도 보이지.
그래서 G까지밖에 못 내려가. 그 이상 내려갈 수가 없어. 이게 딱 그 문제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따라서 지금 여기 슬쩍 보시면 A 세제곱이 2고 5제곱이 1에 그럼 여기가 3과 5야. 최대 공약수가 1이거든. 그래서 얘는 여기까지 가능. 그런데 지금 밑에 나와 있는 예시를 보면 여긴 6제곱이고 여긴 9제곱이야. 6이랑 9면 최대 공약수가 3이지. 그래서 지금 보면 알겠지만 3까지 밖에 못 내려가. 됐냐? 이런 원리에 대한 문제가 여기입니다. 됐죠? 난 밑에 이거는 우리 밥 먹듯이 했던 거. 아까 문제 풀 때도 몇 번 나왔잖아. 이런 거 보이면 즉시 너네는 이거 곱해서 곱셈 공식 만들어서 이거 딱 찾아낼 줄 알아야 돼요. 이건 복소수에서도 쓰이지. 복소수에서나 2차 방정식에서도 계속 쓰이는 거지. 그거 다시 한번 적혀 있는 거야. 됐지? 그래서 실은 행렬하면은 빼먹을 수 없는 문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모든 내용을 종합해서 이 OX 퀴즈를 빼먹을 수가 없거든. OX 퀴즈를 안 할 수가 없거든. 저기 야 밑에 보기 없기. 맞아 틀려. 됐지? 왜? 0인자 때문에. 0 아닌 거 곱해도 행렬은 0이 된다 그랬지. 맞아 틀려. 이거 왼쪽 좌우 구분 안 해놨지? C가 오른쪽에 적혀 있는데 이 상태로 분배를 할 거면 C를 오른쪽에 적어놔야지. 이거 왜 왼쪽으로 왜 갔어 이거. 맞아? 틀렸어. 이건 아까 보여준 거지. A가 0이 아니래. 그래서 막 이렇게 쓱쓱 약분하고 될 것처럼 해놨으나 약분은 아니고 역행렬 곱해서 넘어가는 건데 행렬엔 역행렬 자체가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3번도 그래서 틀렸다. 됐냐? A제곱이 0이면 A가 0이래. A제곱이 먼저지. 곱해서 0이라 해도 0 아닌 거 곱해서 0 되지. 당연히 틀립니다. 됐냐? 그 다음 5번. 교환법칙이 된다고 먼저 깔았지. 교환법칙이 되면 이거 된다라고 돼 있네. 이 다야. 그지? 다시 말해. 교환법칙이 되면 이거 되냐고 지금 뭐 예를 들면 교환법칙이 되면 이거 되냐고 예를 들어 숫자로 이런 거 되냐고 물어보는 거거든. 해보자. 얘 뜻이 뭐야?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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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근데 교환법칙이 된다 그랬기 때문에 요거 바꿔도 되지? 됐냐? 교환법칙 된다며. 이거 약간 바톤 터치 하듯이. 교환법칙 된다며. 그럼 이것도 바뀌는 거고. 교환법칙 된다며. 가능. 됐냐? 2번. 자, 이거 일단 이거 아까도 계속 얘기했죠. 안 돼요. 교환법칙 돼야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이것도 안 되지. 합차 공식이 왜 돼? 교환법칙 의무가 없는데. 이거 돼, 안 돼? A가 0이 아닌 상태로 A 곱하기 B가 0이면 B가 0이다. 이거 지금 역행렬 흉내내는 거지. 왼쪽에 A의 역행렬 곱해서 지워지는 경우에는 성립이야. 그러나 역행렬 없어서 그냥 여기서 아무것도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틀려. 이거는 약간 다르다. A 제곱이 0인 상태로 세제곱이 0이냐고 물어본 거야. 이건 되죠. 왜? 양변에 A 곱해보면 되잖아. 저 그냥 A 곱한 거야. 뭐 역행렬 그게 아니라. 그지? 그럼 당연히 성립. 됐냐? 됐지? 그 다음 5번은 자 이것도 지금 제곱해서 0이니까 얘가 0이다 처럼 지금 흉내내고 있는 거지. 안 돼요. 됐냐? 풀지도 못하는 거 풀려고 하고 있지 말고 이 페이지 적어주는 거 잘 보고 해. 프리 노트 기준입니다. 지금 134쪽까지 한 거고 그 다음 중간에 이제 프리 노트 상에 135쪽부터 여기를 안 하는 거다. 140쪽 여기를 안 하는 거다. 하지마. 그 다음에 넘어가서 여기가 이제 베이직이고요. 그리고 이건 주말까지 숙제가 될 것이야.